라오스가 한편으로는 사회라든지 국민들의 삶이 조금 질이 떨어지고 열악할 수 있지만요, 제가 라오스에 와서 치앙마이 때보다 더 좀 가슴에 와닿게 라오스가 참 포근한 곳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요, 이런 초목지대가 물론 사회주의 국가라서 개발이 덜 돼서 국가소유 땅들이 많고 외국인 소유 토지나 대지가 허락이 안 돼서, 승인이 안 돼서 개발이 좀 더디는 거는 있지만요, 지금 여기는 중국인 경제 특구거든요. 탈루왕 경제 특구인데 이렇게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고 흙마당길과 풀섭, 수초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음이온이 팍 느껴지는 겁니다. 치앙마이만 해도 이제 도로 포장이 다 돼 있으니까 사실 흙길이나 산길을 구경하려면 조금 치앙마이 외곽으로 벗어나가야 하지만, 여기는요 그냥 도심 한복판에서 5분만 나가면 이런, 그러니까 그 늪이라면 늪도 있고요, 호수, 이런 수초 더미들을 흔히 접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곳에는 정말 우리 인체를 해롭게 하는 것들을 막아주고 우리 몸에 도파민을 주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스가 좋은 거고요. 또 이렇게 또 젊은 아가씨들을 언제든지 영상에 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사진들 촬영하러 나왔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들끼리도 이렇게 남자들이랑 꼭 짝을 짓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여성들끼리 어울려서 노는 사회. 한국은 또 이런 뭐 자연경관도 없지만 다 개발이 돼서 많이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야 땅값도 오르고 매출도 오르고. 근데 여기는 이런 우리 1970년대 60년대 그 시골에서 봤던 그런 풍경과 그런 정치를 스케치하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고, 꼭 남녀 짝을 찾아가 다니지 않아도 즐거운 것, 그게 라오스의 매력이 아닌가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서 그 시골에 그 아주 서정적인 뭐 쌀이로 만든 처가집이라든지 쌀이로 만든 담장이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소설을 읽다가 또는 만화책을 보다가 그런 것들을 늘 동경하고 살아왔었는데, 제가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던 잠실 아파트 단지는, 잠실 아파트 단지가 처음 개발될 때 1, 2, 3, 4 단지 그 잠실 시형 아파트 개발되던 그 1970년대에는 거기 아파트 외에는 다 땅콩밭, 모래였어요. 그래서 3, 4월 달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엄청난 황사풍이 몰고 다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 거주를 하면서 늘 회색 아스팔트, 도회지 벽에 늘 마음이 막혀 있는 듯.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저녁 때 늦게 컴컴할 때 들어오니까 뭐 종로이가 관철동이라든지 시청 앞에 북창동, 무교동 이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느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치앙마이를 오고 치앙마이에서 또 우연한 기회에 라오스에 와서 살게 되면서
이 라오스가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늘 갈망하던, 그리워하던 내 어린 시절의 고향의 모습 같은 것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문득문득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만났던 그 장년층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게 좋아서 어느 날 라오스에 또 와 계신 모습을 제가 발견합니다. 저는 요즘 그 호수공원을 자주 나오는 이유가요, 일산의 호수공원도 제가 오랜 동안 다녀봤지만 이 잠실에 석촌호수가 처음에 개발될 때 커다란 웅덩이가 2개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신천동이나 그 잠실 본동 사시는 분들이 민물새우 잡느냐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그리고 그 호수까지 가려면 이런 억새풀 갈대숲을 지나서, 그 억새풀 갈대밭에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땐 토요일도 일을 했었으니까요. 성남공단에 이제 그 일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누나들이나 형님들이 그 억새풀로 데이트를 많이 왔었어요. 이제 그때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억새풀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잠실 석촌호수에서 고목나무파, 밤에 피는 장미파 해가지고 경치 좋은데 그런 거 나타났던 게 저희들이었거든요. 근데 절대로 나쁜 일들은 벌이지 않았어요. 뭐 성폭행이라든지 뭐 돈을 갈취한다든지. 담배는 뺐었어요. 담배나 소주 이런 건 뺐었고 갈취는 안 했었는데, 그 제 어린 시절, 제 그 청소년 시절, 제 사춘기 시절에 그 석촌호수가 여기 오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와서 많이 걷고 뛰고 땀 흘리고 집에를 가잖아요.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면 또 그냥은 못 넘어가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봅니다. 아마 구글링을 하고 네이버링을 하고 지식링을 하다 보면 자연 환경이 살아있는, 땅이 살아있고 숲이 살아있고 수초가 살아있고 억새풀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솟아오른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땅의 지기를 받고 살아야 건강하고요, 아프지 않고 내 다리로 내 팔을 휘저으면서, 이렇게 휘저으면서 오랜 동안 사실 수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뭐 의학적으로나 건강대체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라오스에 오시는 우리 장년층 선배님들, 제가 참 존경합니다. 장년층 선배님들, 이제 65세 이상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65세 장년층 선배님들은 여기 오시는 목적이 유흥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기운을 남성으로서는 다 있기 때문에 뭐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이 있으면, 문지방 넘을 힘이 있으면 자연을 찾아가는 선배님들. 근데 이제 60세 미만의 이제 한국 남성들은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어딜 찾아가요? 떡집을 찾아가죠. 떡을 먹으려고.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제 생각 같지 않게 전개되는 것들은, 라오스 비엔티엔이 그 떡을 먹으러, 여기가 무슨 떡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떡들의 개수가 많지도 않아요. 여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이 아니고 그냥 민간 여성들이 돈이 아쉬워서 그런 일을 간혹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지수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그냥 많이들 몰려오시는 게, 오셔서 또 실망도 하세요. 준비 없이 오시면. 그렇게 오시는 것도 물론 재미있고 일탈도 되고 한국에서 맛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나이 드시면요,
한국 이제 앞으로 12월, 1, 2월 엄청 추워지잖아요. 막 영하 17도, 18도. 저는 동남아시아에 이제 올해 한 16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한국의 겨울에 2019년에 나갔다가요. 저 굉장히 추위에 강하거든요. 원래 겨울에 태어난 겨울 아이들이 겨울에 강하고 여름에 약해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겨울에는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2019년에 제 몸 자체가 아열대 지방에 맞춰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춥더라고요. 막 혈관이 막 수축되는 것 같고 뼈마디가 막 이렇게 굳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동남아시아에서 계속 살다가 이제 정말 몸이 아프고 뭐 순환기 내과라든지 흉부외과라든지 뭐 각종 이제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 그때는 한국으로 복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라오스에서 또는 치앙마이에서 오가면서 사는 그런 삶을 나름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한국에 사시는 선배님들 많이 춥고 힘드시잖아요. 한국에서 쓰는 돈, 한국에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쓴다, 250만 원 쓴다 하시면요. 여기 오시면 한 65% 정도, 60%는 좀 그렇고요. 65% 정도 쓰시면 승용차 하나 렌트하고 제가 늘상 제 영상에 말씀드렸던 그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하시는데 부족함은 없으실 거예요. 뭐 황제처럼 사시고 임금님처럼 사시는 걸 원치 않으시면 충분히 가능한 한국인들의 은퇴 후에 노년의 살림이 이곳에 펼쳐진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렇게 개를 딱 싣고 괜찮잖아요, 저런 것도. 근데 여기 라오스는 사실 개가 너무 많아요. 개를 때리지 않고 사람은 못 먹어도 먹여주니까 개들이 너무 개체수가 늘어난 거고요. 라오스 남자들은 지금 저 일이 안 끝난 시간이에요. 지금 5시인데요. 저렇게 남자들이 뛰어다녀요. 뭐 일을 안 하는 남자들이에요. 그럼 누가 일해요? 부인들이 일을 하죠. 근데 지금 여기 여성들이 이렇게 걷고 있다? 좀 많이 사는 여성들은 집안에 매반 두고 살림살이 신경 좀 덜 쓰면서 저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가 같이 존재하고요. 여기는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뭐 태초의 땅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뻥이죠. 아니 저 건너편에 중국인들이 지은 저 아파트하고 호텔들이 보이는데 태초에 저런 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그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아열대 지방의 정글 속에 사는 그 민족들 빼고는 거기는 한국인이 가서 살기가 어렵죠. 그나마 문화권에서 한국의 대사관이 나와 있는 나라들의 도시를 이렇게 선정해 보신다면 그래도 이 라오스, 비엔티엔, 밤비엥은 좀 오래 살면 지루해요. 도시가 워낙 좁으니까. 루앙프라방도 인구도 적고 한두 달 지나면 할 게 없어요. 뭐 요즘 뜨고 있는 팍세는 옛날에 떴고요. 팍세도 그렇게 교민이 많지 않고 타케크라고 있어요. 타케크. 비엔티엔에서 한 5시간 반 정도 가는 타케크. 거기도 인구가 4만이 안 되는. 뭐 레저도 즐길 수 있고 리조트도 있고 뭐 밤비행 같은 그런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시간도 오래 이동을 해야 되지만 인구가 한 4만 정도의 도시라면 그죠? 오랜 동안 기대고 살기에는 다소 무료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인구도 보시고 도해지의 삶의 질도 쭉 둘러보시면서 내가 다음에 살만한 곳을 선정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드린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라오스가 좋습니다. 또 어느 구독자님한테 카톡이 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저와 오늘 같이 나와서 놀고 있는 우리 라미에게
남이 엄마 세 식구에게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